이 성인 1인이 자리에 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필요한 이 기본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면 원형이 좋을지 사각이 좋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순서로 하시면 실패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식탁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새 아파트 현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가구 고르는 거를 저희가 제안을 해드려도 쉽지 않다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식탁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내 예산이 20만 원, 30만 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예산 안에서 맞춰서 골라야지. 또는 내가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니까 이런 가구점이 핫한가 봐. 일단 나가봐야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떤 거죠? 먼저 공간의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매 영상마다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컨셉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사 갈 집, 공간을 꾸미는 집, 이 집의 마감재를 체크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마감재를 함은 바닥, 벽지, 그리고 몰딩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집이 하얀 집이에요. 다 하얗게 내가 공사를 한 집에 가구를 골라요. 그러면 사실 제약이 없어요. 마음껏 고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혀 공사를 할 수가 없고 20년 됐거나 30년 돼서 너무 오래된 집이에요. 그래서 벽지도 어지럽고 그리고 몰딩도 컬러가 많아요. 이럴 때는 그 몰딩하고 잘 맞춰서 아니면 벽지랑 컬러를 잘 맞춰서 선택해서 그런 컬러의 식탁을 고르시거나 아니면 아예 화이트나 무채색을 써서 그 가구의 포인트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살아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간에는 주인공이 여러 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포인트로 줄지를 생각해서 조화롭게 꾸민다에 포인트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컨셉을 잡았다는 가정하에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5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이즈, 두 번째는 소재, 그리고 세 번째는 디자인, 그리고 네 번째는 금액, 5번째는 브랜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식탁 사이즈를 정하기 전에 내가 이제 공간 사이즈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의 정확한 사이즈를 실측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아일랜드가 있다면 그 아일랜드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의 예를 들자면 이렇게 지금 아일랜드 사이즈가 나와 있고, 그리고 아일랜드부터 거실까지 이렇게 벽이 있을 거예요. 이 벽이 1580 정도 아니면 1500 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식탁을 가로로 놓느냐 또는 세로로 놓느냐에 따라서 이 식탁 사이즈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고 이 공간에 놓았을 때 내가 어떤 모양으로 놓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식탁 사이즈를 고르는 게 좋으신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이즈를 정할 때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성인 1인이 자리에 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필요한 이 기본 사이즈가 있어요. 성인 1인의 사이즈는 가로로 이 사이즈가 60cm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의 폭은 40cm 정도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4인일 때는 가로가 몇 cm여야 할까요? 4인이면 2명 이렇게 앉겠죠. 그럼 옆으로 2명이니까 60cm, 60cm 이렇게 되었을 때 1200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4인일 경우에는 1200 정도가 넘어야 가능한 사이즈다 라고 아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6인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60cm가 확보되고, 그러면 3명이 나란히 앉겠죠? 그러면 6, 3, 18이잖아요. 이러면 1800 이상이 되어야 6인이 앉는 식탁의 가로 사이즈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1800에 3명이 같이 쑥 들어가서 앉을 수가 있을까요? 앉을 수는 있지만 조금 불편하세요. 왜냐면 가족 중에 정말 좀 덩치가 크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쩍벌남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이렇게 반경이 크게 활동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6인으로 쓰시려면 적어도 2000 사이즈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형 식탁이 있는데요. 원형 식탁 같은 경우에는 4인일 때 지름이 1000인 경우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시다 보면은 이 사이즈가 조금 작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한 1100 정도 되시면 알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4인 가족인데 원형 식탁을 고르고 싶다 하신다면은 저는 1100 정도부터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형이 좋을지 사각이 좋을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제안을 드릴 때 이분이 특별한 스타일이 없다고 하시면 공간에 원형이라든지 사각이라든지 타원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넣어서 드리고 있거든요. 원형 같은 경우에 그럼 장점이 뭐냐고 물으세요. 원형은 그냥 의자가 다 들어갔을 때 조금 컴팩트해 보이고 그리고 조금 세련된 느낌이 나요. 둥글둥글 부드러운 느낌도 나고요. 그렇지만 의자를 뺄 때 공간이 사방으로 의자가 빠지기 때문에 조금 그 공간들이 더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유의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기가 가장 편안하세요. 그래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형 식탁일 때 생활 패턴도 아셔야 돼요. 여기서 4인인데 뭐 컴퓨터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찬을 엄청 이렇게 많이 놓고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좀 좁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어떤 용도로 쓰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원형이냐 사각이냐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 놓은 게 또 타원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각이긴 하지만 끝이 좀 둥그러져 있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재는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좋아요, 우드 느낌이 좋아요, 실장님 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그냥 새 화이트가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좀 재질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무 상판일 때는 이 재질이 합판이 있고요, MDF가 있고 뭐 원목이 있어요. 이렇게 들었을 때 뭔가 원목이 가장 비쌀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재질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볼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금액을 보면은 어떤 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10만 원대인데 어떤 거는 1000만 원대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재질의 차이다, 소재의 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목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따뜻한 느낌이 나고 뭔가 내 집이 오크색이 막 들어가 있어요. 이럴 때는 화이트나 아니면 같은 마감재의 컬러 오크색을 쓰는 경우가 조화롭게 느껴지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내가 우리 집에 우드가 잘 어울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데, 나뭇결이 너무 이렇게 살아있는 것보다는 좀 그냥 매끈한 모양의 이런 마감재로 사용된 식탁의 상판이 훨씬 공간에 조화롭게 쓰실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주거 공간이다 보니까 뭔가 하나가 딱 눈에 띄면은 다른 것들이 조화로워지기가 좀 어렵거든요. 내가 정말 그냥 순수 원목이 좋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 결 느낌을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상관이 없지만 무난하게 쓰고 싶다 하실 때는 그런 결들이 없는 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질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목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하실 때 이 자재 등급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E0라고 해서 이런 등급의 승인이 났을 때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주거 공간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재 등급도 같이 체크해 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요즘 많이 쓰시는 화이트 상판인데 이거 재질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라미네이트 재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라미네이트 재질은요, 일단 금액이 괜찮은데 사용하실 때도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스크래치나 이런 거에 강하고, 그리고 다양한 색상, 그레이도 가능하시고 여러 가지 색상을 구입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라믹이에요. 요즘 많이들 선호하시는 게 세라믹 상판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돌 재질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도마질을 해도 스크래치가 안 날 정도로 강한 상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돌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좀 대리석 같은 느낌이 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고급스럽고 사용하기가 편리해요. 관리도 쉽고, 뭐가 흘렸을 때 화이트 상판일 때도 김치 국물 흘리면 바로 닦아야 되나요? 오염이 되나요? 물으시는데 세라믹은 화이트라도 그런 거가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기 때문에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고, 요즘에는 너무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금액도 예전보다 훨씬 낮아서 가성비로 쓰시기에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대리석이에요. 대리석은 그 화려한 패턴의 정말 돌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딱 봐도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무거워요. 무거워서 내가 내 공간에서도 옮기기도 무겁고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건 뭐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당근으로 판매할 때도 무거워서 아무래도 힘들어가지고 이사 갈 때까지 포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진짜 실제로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리 상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유리 상판으로 테이블을 썼을 때 굉장히 감각적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러그도 좀 예쁜 걸 깔아놓으면 유리가 그대로 그 러그를 보여주기 때문에 공간의 바닥이 예쁠 경우나 아니면 공간에 이렇게 조화롭게 넣었을 때 참 세련되고 유니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식탁으로는 잘 선택을 안 하시죠. 왜냐면 소음도 되게 크고 깨질 수도 있고 얼룩도 굉장히 많이 지거든요. 근데 1인 가구나 뭐 내가 조금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를 두고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번 유리 상판이 있는 것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재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 고객님한테 그 사이즈에 맞게 배치를 해서 원형을 하실 건지 사각을 하실 건지 타원을 하실 건지 먼저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질로 우드를 가실 건지 그냥 화이트를 가실 건지 아니면 화이트 상판에 철제 다리가 좋으신지 이런 소재감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게 결정되면 디자인을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분이 우드가 좋아요 이러면 우드 디자인으로 된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드리는데, 이 상판은 이미 결정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사각을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각에서 어떤 디자인이 더 필요할까 하시지만 또 다리가 있잖아요. 식탁에 다리가 또 여러 가지로 분위기를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내가 상판이 우드지만 다리가 철제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뭔가 세련된 느낌을 더 돋보이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상판도 우드인데 다리도 우드면 좀 더 따뜻한 느낌이 들겠죠. 그런데 이 다리 모양도 양옆으로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다리 모양 굉장히 달라요. 가운데 원통으로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X자로 된 것도 있고요. 아니면 다리 모양이 일자지만 어떤 거는 반듯하게 떨어지는데 어떤 거는 좀 벌어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식탁의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 모양과 상판이 라운드라 했지만 라운드 모양이 비대칭인 것도 있고요. 사각이라 했지만 뾰족하지 않고 라운드가 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이 있는 집에서 모서리 부분이 뾰족한 것보다는 라운드를 선호하시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디자인을 잡아서 권해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순서로 하시면 실패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다 결정을 했어요. 상판 모양, 재질, 디자인.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금액이 중요하죠. 사실은 금액을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하세요. 근데 금액을 먼저 정하고 이 순서로 가면요, 오히려 예쁜 걸 못 고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순서로 한 다음에 금액을 이제 정하게 되면은 난 식탁 50만 원짜리, 뭐 100만 원짜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저한테는 공간 전체를 맡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진행을 하실 때 혼자 하시더라도 식탁을 얼마짜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가구는 내가 1,500 정도에서 가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총 예산을 잡으세요. 1,500을 잡았어요. 그러면 내가 소파에는 300만 원을 쓰고 하나씩 우선순위로 정하겠죠. 누군가는 거실이 중요하고 누군가는 침실이 중요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을 봤냐면요, 1,500이 예산일 때 1,000만 원을 침대에 쓰시는 걸 봤어요. 매트리스에. 왜냐면 이분은 수면이 너무 중요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식탁은 50만 원짜리 써도 이 매트리스는 1,000만 원짜리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내가 중요시 생각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거실에 누군가를 많이 초대한다. 그러면 방 문은 닫아놓으면 되잖아요. 거실만 내가 1,500을 다 써야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머지 가구들은 쓰던 걸 가져와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정한 다음에 총 예산을 정하고 거기서부터 중요한 순서대로 예산을 정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탁과 의자까지 해서 나는 뭐 60만 원에 다 끝내야지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뭐 나는 300만 원까지는 쓸 수 있어. 이렇게 하실 때 의자가 또 몇 개 필요한지가 다르겠죠. 만약 의자가 4인 가족이면 4개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4개의 의자를 대략 뭐 30만 원씩 잡으면 3, 4, 12 자꾸 곱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럼 120만 원이니까 이게 빠지면 식탁은 내가 300만 원 잡았어. 그럼 한 200 얼마 정도로 내가 식탁을 사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됐다면 내가 식탁의 금액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고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원목을 쓰고 싶은데 가격을 낮추고 싶어요. 그러면은 재질의 차이를 두면 되겠죠. 원목 가구 쳤을 때 굉장히 저렴한 게 나오고 비싼 게 나오잖아요. 이게 재질 차이거든요. 그 재질을 확인한 다음에 뭐 원목이 아니라 비슷하게 흉내는 합판이라든지 MDF로 만든 이런 스타일을 고르셔도 되고요. 단 이게 어떤 자재 등급은 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저렴하다고 해서 자재 등급이 나쁘면 계속 오염된 가구와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고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금액을 딱 결정을 하셨으면 5번째 얘기할 브랜드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브랜드 모르는데요, 실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만약에 예산이 많이 없어요. 100만 원 미만에서 사고 싶어요. 이렇다면 오늘의 집 들어가시면 진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식탁이 4만 원짜리도 있고 저 정말 신세계라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이러면 오늘의 집이나 요즘에 쿠팡도 괜찮아요, 여러분. 쿠팡 이런 데 사시고 내가 그래도 나 조금 금액 쓸 수 있어 이렇다면 뭐 한샘, 리바트 이런 데는 어떤 게 좋냐면 뭐 디자인이 특별히 예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아파트의 규격을 참 잘 맞춰 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가로 사이즈 1500을 구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찾다가 보면은 한샘이나 리바트나 일룸 이런 데 우리나라 그런 규격 사이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나는 근데 한샘 리바트보다는 조금 더 유니크하면서 금액 쓸 수 있어요, 실장님. 이러신다면 국내 가구를 먼저 추천을 해드릴게요. 우드 컨셉이에요. 그러면 우드 컨셉 중에서 세레스홈이라고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오블리크 테이블 그리고 우디크 이렇게 한 3개 정도 보시면 금액대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이트 상판이나 조금 세련된 가구로 골라주세요 이렇다면 그냥 기본 디자인이 많은 곳은 플랫포인트고요. 조금 유니크하다 하는 거는 피아바, 타원형이나 뭐 이런 독특한 재질을 쓰고 싶어요 한다면 홀플래츠라는 곳이 있거든요. 요렇게 3군데를 보시는 거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20년 만에 이사거나 아니면 제가 새 아파트 당첨이 된 게 너무 기뻐서 예산을 시공은 안 하는 대신 가구에는 좀 금액을 예산을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면은 우리나라 가구도 물론 좋은 게 많지만요. 뭐 편집샵을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수익 가구들 중에 좀 핫한 가구들을 모아놓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루밍이라든지 A컬러스라든지 H픽스라든지 뭐 이런 편집샵들을 한번 나가보시면 예쁜 가구들을 구경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더 예산이 많다. 저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알려주세요. 그러신다면 인핀이나 디에디트, 넥서스 이런 공간들을 조금 구경해 보시면 눈이 한껏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내가 정말 예쁜 가구들을 한번 보고 싶다 한다면 꼭 예산하고 상관없이 나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식탁 고르는 법을 5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식탁 그리고 소파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추천하는 가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요청하고 싶은 그런 팁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